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봉입니다. 오늘은 지역사회 간호과정, 간호진단에 관련해서 좀 짧게 정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호진단은 대상자의 모든 측면의 각종 정보를 관찰하거나 또는 환자의 호소에서 이제 얻어지는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또 분석해서 대상자의 문제점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라고 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대상자의 문제점을 명백하게 하는 과정, 이것은 간호 행위의 방향을 나타내주는 전문적인 활동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간호진단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단 목록은 북미간호진단협회에 의해 개발된 것과 그리고 오마 문제분류 체계가 이렇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난다 간호진단을 좀 정리할 거예요. 자, 1973년 북미간호진단협회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임상간호 영역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제 개별 간호 대상자의 문제를 파악할 때 주로 이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같이 집단화된 대상자에게는 좀 적용하는데 좀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단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난다의 N, 니게 N, 나게 N이라고 해서 NNN 체계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간호진단의 난다, 간호중재분류의 닉, 그리고 간호결과분류 체계 낙으로 NNN 체계가 이제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최신 이제 난다를 구성하는 단계, 영역, 분류, 진단명의 이제 개수는 교재를 참고해서 좀 암기하시기를 바래요. 자, 이어서 볼 내용은 오마하 문제분류 체계를 볼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이 부분 체크하시고 이제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간호진단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오마하 문제분류 체계를 딱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오마 이제 체계는 오마 방문 간호사와 네브라 카스타의 행정가들이 이제 간호 기록 방법을 문제 중심 기록으로 좀 전환해서 이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간호 대상자의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보건사업소에서 좀 적용할 수 없을까 하면서 고민하던 찰나에 간호 진단 이렇게 개발을 위해서 좀 체계화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이제 사용하는데 가장 유용한 도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분류 체계, 중재 분류 체계, 그리고 문제 등급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간호 진단 파트를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 체계는 4단계, 4개의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4개의 영역과 42개의 문제, 그리고 2개의 수정인자, 그리고 378개의 증상 징후로 이루어져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체크해놨네요. 자, 오마 문제분류 체계라고 해서 첫 번째는 4개의 영역으로 구성돼요. 환경, 심리사회, 생리적, 건강 관련 행위. 두 번째 수준은 영역별 문제로 42개의 용어들이 대상자의 문제와 간호 요구, 강점들을 이제 나타내는 용어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핵심 용어들이겠죠. 세 번째는 문제별 2개의 수정인자로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심각성과 대상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문제의 심각성 부분을 보시면 건강 증진, 잠재적 손상, 실제적 손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주민들의 각종 건강 수준들을 모두 다 반영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죠.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손상을 가진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가는 반면 우리 지역사회에는 건강 증진이 필요한 대상자, 그리고 잠재적 손상 부분, 실제적 손상 부분 모두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래서 오마 문제분류 체계가 우리 지역사회의 간호진단으로 가장 적합하구나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상도 이렇게 규명을 하고 있어요. 개인과 가족과 지역사회로 구분을 하고 있어서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포함하고 있는 가족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한 단위의 지역사회까지 이렇게 문제를
정의 내릴 수 있게끔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수준은 각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증상 징후를 몇 가지로 표현한다고요? 378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대부분 우리 학부생들의 교재에 오마 문제분류 그 체계에 전문이 좀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세 번째는 가정간호 분류 체계인데요. 가정간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간호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를 예측하고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사정하고 분류할 목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 간호 진단에 대한 정의가 난다의 정의랑 이제 동일한데, 난다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손상, 급성기 환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그런 간호 진단 부분은 가정간호가 필요한 대상자 측면에서는 활용이나 사용이 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진단의 개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서 개수는 100단위로 이제 현재 개발이 되어져 있죠. 145개 정도. 그래서 난다의 간호 진단 수보다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가정간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이제 내려지는 그런 진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국제간호실무 분류체계 ICM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로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공통의 언어와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공통의 언어와 분류체계. 그래서 나라가 전부 다 달라도 한 곳에서 이제 간호를 받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가더라도 연결된 간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각 국가별로 공통의 언어와 분류 체계를 이제 개발해서 공통적으로 접목을 하게 되면 대상자에게 공통적으로 뽑아져 나올 수 있는 진단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간호계에 연구를 하거나 또 어떤 이제 간호중재법을 개발하는데도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만들어졌던 그런 진단명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핵심 키워드가 7가지 축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간호 현상, 간호 활동, 간호 결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보면 간호 현상은 간호 실무와 관련된 보건의료의 한 단면입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은 무엇이지? 이렇게 좀 판단하고 간호사의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수 요소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간호 진단, 그리고 간호 중재에 초점이 되는 그런 간호 활동. 그래서 어떤 현상에 대한 결정에서 간호사가 부여한 그런 활동이 포함이 되어지고, 그리고 간호 중재 후에 특정 시점에 그런 진단의 측정 혹은 상태를 보게 되는 간호 결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가지 축에 대한 각각의 요소들이 우리 또 교재에 세밀하게 이제 좀 수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으셔서 7가지 축이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데 간호 현상에서 꼭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요소는 무엇인지, 활동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는 무엇인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슬라이드라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북미간호진단협회에서 만들었던 난다 같은 경우에는 급성관리 상황에 초점을 둔 간호진단이었습니다. 오마 문제분류 체계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보건간호 실무 영역에 적용이 가능했던 가장 적합한 이제 진단 체계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좀 공부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4가지의 수준, 그리고 4, 42, 2, 378 이렇게 좀 구체적인 그런 수치화되는 부분들도 좀 공부를 하시면서 암기를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간호 분류체계는 가정간호 제공 시에 요구되는 자원을 결정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사정하고 분류하는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진단체계다 기억을 하시고, 국제간호실무 분류체계 ICMP는 간호실무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공통의 언어와 분류체계다. 그래서 7가지의 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지역사회 간호진단으로 명명된 4가지의 간호진단과 각 진단별 중요 핵심 단어들을 좀 중심적으로 정리를 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 또 교재를 잘 찾아가면서 반드시 꼼꼼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